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현재 244일째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레온입니다. 한인과 노르는 얼마 전에 제가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인 노르를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인 노르를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의 영상이랑 이어지는 내용은 없어서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미친놈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로 집에서 일을 하는 형태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잘 못 뜨는 상태로 일단 컴퓨터부터 켰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싶어서. 주말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그때 컴퓨터를 너무 오래 보고 있어가지고 목이랑 등 근육에 무리가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물리치료도 받을 정도였고, 본인 일에 집중하는 건 좋은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집중이 아니라 일에 대한 집착에 가까웠어요. 이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내적 동기가 막 뿜뿜해서 이런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마 무서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쳐주면 어쩌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데 못 되면 어쩌지? 근데 그때 제가 하던 그 일의 방향을 확 바꿔야 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결정의 시간이 왔던 거죠. 일을 계속 할 것이냐 혹은 그만둘 것이냐.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애도 아니고 힘들다고 일을 관둔다? 제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내가 너 나이였으면은 배낭 하나 메고 세상 구경이나 해보겠다.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아직 팔다리 건강하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 가지고 있는 거 싹 정리하고 그냥 떠났어요. 자,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제가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일에 집착에서 벗어나고, 둘째, 여유를 되찾은 다음에, 셋째, 건강한 마인드로 살아가자, 이거였는데,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일에 대한 집착은 없는데 이제는 영상 편집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배경만 한국에서 외국으로 바뀌었지 제 마인드는 여행을 떠나기 전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큰맘 먹고 사도 옷도 다 팔고 왔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문제가 뭘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이 항상 수치에만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번 때보다 잘 벌어야 되는데, 저번 영상보다 조회수 잘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런 수치만큼 명확한 목표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항상 이런 숫자들을 목표로 하겠죠. 근데 그냥 천천히 걸어보고 싶어서 떠났는데 껍지거 뛰고 있으니까 여행을 떠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수치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온몸의 힘을 좀 빼보기로 했어요. 원래는 제가 여행지를 정할 때도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은 데만 골라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내가 가보고 싶은 곳, 이런 데만 골라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오히려 그때부터 채널이 더 잘 돼요. 구독자 수도 이때 확 늘었고, 그렇게 되니까 영상에 더 재미가 붙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새롭게 편집도 해보고, 그러니까 더 재밌고 그냥 선순환이 되는 거죠. 아직 제가 큰 성과를 낸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이 과정들이 재밌어졌어요. 저의 두 번째 문제는 방향 없이 너무 기계적으로 일만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세심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나는 어떤 일을 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지?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공익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체인지그라운드라는 기업한테 이제 후원금을 받고 스페인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었어요. 당해는 없지만 제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스페인에서 800km를 동주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모금도 해보고 나름 성공적으로 마쳤던 개인적인 도전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또 뭔가 이 사회에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진짜 온몸이 짜릿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가 확실해졌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자.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옛날에 느꼈던 벅찬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곳이 있었어요.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죽은 자의 도시라는 마을인데, 여기는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공동묘지 근처에 모여 살게 된 곳이래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게 이 꼬맹이들이에요. 진짜 마냥 해맑고
보기에도 너무 귀여운 꼬맹이들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가족이 총 5명인데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이래요. 물론 한국이 아니니까 돈의 가치나 물가 이런 게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리고 위에를 보면 아시겠지만 집 내부 곳곳이 엉망이에요. 녹슬어 있거나 곰팡이 쓸어 있거나. 한인 노르한테는 진짜 너무 미안한데 처음에 촬영한다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기기가 좀 그랬어요. 집안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들어가는 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꼬맹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갖고 싶은 게 있어? 누나 한이는 놀이공원에 한번 가보는 거, 그리고 동생 노르는 자전거를 가져보는 거. 초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는 내가 구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한인 노르를 위한 모금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놀이공원 티켓이랑 자전거 이 2가지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 이상으로 모이는 금액이 있으면 어머님한테 드리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 모금을 받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단순 모금을 해본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받는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금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답례로 뭔가 증정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가장 보편적인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정한 게 후디였어요. 최대한 호불호 없는 후디를 모금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일단 후디에 들어갈 로고가 필요했어요. 뭔가 상징적인 로고가 있으면 좋잖아요. 어떤 컨셉으로 만들까 고민을 해봤는데 보통 남녀노소 불문하고 귀여운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운 낙타를 로고로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이집트고 이집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낙타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미술학원에서 쌓아올린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그려봐야 되겠다. 비용도 아끼고 일석이조네. 는 개뿔. 이게 혼자서 그림을 끄적이는 거랑 로고를 만드는 거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냅다 그려봤어요. 하루 종일 낙타만 미친놈처럼 질릴 때까지 그려봤는데 생각처럼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어찌어찌 스케치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래픽을 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들어진 로고가 이건데 솔직히 1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워낙 실력 좋은 친구라서 구현을 너무 잘해주기는 했는데 애초에 제 그림 자체가 후진 게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이거를 무료로 만들려다 보니까 디자인 수정이나 이런 부탁을 더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될 게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크게 마음을 먹고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비용이 있더라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귀여운 로고? 사실 이것만큼 애매한 말이 없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적당히 잘라주세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 디자이너하고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고 부탁을 하면 디자이너가 초안을 보내줘요. 그러면 또 이거 고쳐줘 저거 고쳐줘 이거를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던 로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로고가 완성되고 바로 한국에서 샘플 후디를 만들었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예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샘플 제작이나 이런 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완성된 샘플을 이집트로 보내서 제가 입고 한인 노르랑 사진만 찍으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상상도 못한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 우체국에서 이집트로 소포를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분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우체국에서 보통 안 받아준대요. 추적이 가능한 뭐 페덱스, DHL 이런 걸로 보내야 된다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어마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35만 원? 후디 몇 장 보내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결국 계획에는 없었지만 한국에서 모델을 찾아서 후디 촬영을 해야만 했어요. 진짜 프로 모델분들은 단가가 너무 높아서 초에 저한테는 옵션도 아니었고 모델 일을 하고 있는 지인한테 먼저 연락을 해봤는데 저한테 처음 해주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형 어디 가서 그런 금액으로 얘기하면 뺨따구 맞아요. 이게 참 슬픕니다. 돈 없는 사람은 뭐 하나 진행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일반인 모델을 구하기로 했어요. 진짜 또 밤낮 없이 인스타그램을 쥐잡듯이 뒤져서 결국은 찾았어요. 금액도 오케이 하셨고 촬영 약속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촬영날 한 10일 전인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안 돼서 촬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창문 열고 욕 한 바가지 하고 모델 섭외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남녀 한 명씩 깔끔하게 비용도 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처음부터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됐는데 이 모든 일이 참 꼭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여곡절 촬영을 끝마쳤고요. 그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디즈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모금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이 낙타우디를 선물로 드리는 카멜레온 프로젝트.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간편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서 귀차니즘 심한 분들도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댓글창에 링크 남겨드리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많은데 가끔은 또 깊은 이야기가 오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그때 답을 내리진 못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이 지난 오늘 문득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반대를 권하는데 이건 후회가 남기 때문이래요.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 룰루랄라 놀았던 부모는 자식한테 공부만 하라고 해요. 더 열심히 살 걸 후회가 되니까. 그런데 공부만 죽자고 했던 부모는 자식한테 재밌게 놀라고 해요. 젊을 때 더 놀 걸 후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먼 훗날 제 자식한테 나처럼 살아라 하고 말할 수 있게 살아가기로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세계여행도 한인 노래를 도와주는 카멜레온 프로젝트도.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지 않은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사랑합니다.